교재 165페이지를 펴시고 제품별 원가 계산을 보도록 할게요. 자, 제품별 원가 계산이라는 건 이제 물건 하나하나당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물건 한 개당 얼마인지 계산하는 게 제가 전에 예를 든 것처럼 비행기 한 대가 얼마인지 계산하는 거 하고 볼펜 하나가 얼마인지 계산하는 거 하고 방법이 똑같을 수는 없겠죠. 그럼 우리 회사의 업종의 형태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계산할 거냐 선택을 하게 되는데, 자, 이 중에서 자, 우리가 개별 원가 계산이라는 게 있는데, 이 개별 원가 계산은 얘는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 혹은 주문 생산 방식에 적합한 방법이에요. 개별 원가 계산이라는 건 뭐냐면 물건 하나씩 개별로 일일이 다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종류가 많고 소량 생산하는 게 이 앞에 예를 들었던 우리 항공기라든지, 예를 들었을 때 항공기라든지 아니면 조선업이라든지 아니면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그죠? 혹은 우리 자동차는 우리 원래 개별 원가 계산이 아닌데 여러분 타고 다니시는 여러분 가족 차나 본인 차를 한 대만 가지고 계산했을 리는 절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주문하는 차들이 있죠. 그런 차들은 한 대만 가지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긴 하겠죠. 그래서 주문 제작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개별 원가 계산 한 개씩 개별 원가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한 개씩 계산하니까 정확도는 한 개 가격은 정확도는 높겠죠. 자, 그런데 자, 그런 반면에 아래쪽에 하나 더 쓸 거예요. 근데 자, 종합 원가 계산 방식이 있어요. 자, 종합 원가 계산 방식이라는 건 얘는 소품종 혹은 단일 품종 대량 생산 방식에 적합한 거예요. 자, 우리 인스턴트 라면 있어요. 라면 만드는 곳에서 라면 한 봉지당 얼마 들어가는지 일일이 계산하고 있을까요? 그럼 하루에 10만 개 하면 10만 개를 일일이 계산하고 있을 거예요. 여기에 몇 밀리 들어갔는지 계산하고 있고. 그런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럼 볼펜이라든지 종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주로 우리 뭐 제지업이라든지 종이 A4 용지 같은 거, 혹은 우리 또 나오는 얘가 인스턴트 식품들이라든지, 그리고 뭐 정유업 이런 것들이 종합원가 계산 방식을 쓴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종합원가 계산 방식은 그럼 지금 방금 한 개씩 계산하는 게 의미가 없다라고 제가 말했죠. 라면 한 개, 종이컵 한 개, 볼펜 한 개, 이것만 가지고 계산해서 얘 하나당 얼마 들어갔다고 적고 있는 그 자체가 쓸데없는 짓이죠.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전체를 한 방에 계산하는 거예요. 전체 돈 얼마 들어갔는지를 딱 다 계산해서, 그리고 나누기 n분의 1 하면 되잖아. 그럼 한 개당 얼마 들어갔겠네. 여러분들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를 들어 볼펜 10개 샀는 10개가 12개가 한다 쓰죠. 12개 한다 쓴데, 그런데 1200원 했어. 그럼 한 개당 얼마란 이야기죠? 너무 어려운 걸 말했나요? 볼펜에 12개 들어있는데 1200원이면 볼펜 한 개당 얼마라는 거죠? 100원이라는 거죠. 대답하기 싫거나 생각하기 싫어서 아는 척 안 하신 거죠. 1200원인데 12개면 한 개당 100원이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럼 한 개당 100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진짜 한 개당 정확하게 100원씩 들어갔는지 우리 확인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죠? 그렇게 계산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럼 방금처럼 볼펜 한 통 샀는데, 요즘 볼펜이 진짜 땀나간데 방금 분위기가
그래서 우리 한 타스로 안 파나요 요즘? 10개씩 팔아요? 열두 개? 10개? 연필 사면 10개 들었어요? 12개 들었어요? 나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한 타스라는 표현을 모르는 것 같아서. 우리 은경 씨는 알죠? 한 타스라는 표현을 안 쓰나 보다. 죄송해요. 그냥 10개라고 말할게요. 옛날에 연필 사면 다 12개 들었어요. 여기 한 타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지금 방금 제가 몇 개가 들었다는 걸 알아서 나누기 n분의 1을 한 거잖아요. 그럼 이 종합원가 계산은 한 개씩 하는 게 적절하지 않으니까 전체 들어간 계산을 하고, 그리고 몇 개 만드는지를 봐서 n분의 1 하면 한 개당 평균 가격이 나오게 되겠죠. 그렇게 계산하는 게 종합원가 계산이에요. 그러면 자, 이 계산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자, 핵심 과제가, 그럼 전체 들어간 돈은 내가 돈 주면 다 들어간 거잖아. 원재료 사오고 인건비 주고 전기세 나오고 내가 쓴 돈은 집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파악해야 되냐면, 그럼 나누기 n분의 1 할 거면 몇 개 완성했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죠? 몇 개 완성했는지 알아야 n분의 1 할 거잖아. 그래서 제일 중요한 핵심 과제가 완성품 환산량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한 핵심 과제예요. 자, 그런 반면에 개별원가 계산은 핵심 과제가 자, 한 개씩 만드는데, 자, 비행기 만드는 곳에서 뭐 우리 세계에서 보잉사 이런 데가 제일 크죠. 여러분들 비행기 타시면 거의 대다수 보잉사 거 많이 탔을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한 번 만들 때 비행기 한 대만 만들까요? 그건 아니겠죠. 주문 들어온 거 여러 군데 걸 다 같이 동시에 만들겠죠. 그럼 이 비행기 만들 때에 당연히 한 군데만 들어가는 것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우리 757기 외국 나갈 때 제일 많이 타는데, 757기 같은 경우에 대한항공 거하고 에어프랑스, 에어아시아 거 다 구조가 틀려요. 저는 외국어를 못하기 때문에 무조건 아시아나나 대한항공만 고집하는데, 제가 바보였는지 옛날에 과거에 갈 때는 대한항공이었는데 프랑스 일 때문에 갔다가 돌아올 때 에어프랑스인 거예요. 엄청 당황했어요. 근데 딱 들어가는 순간 더 놀란 게 비행기 좌석이 더 넓어요. 앞 간격이. 우리나라 사람보다 걔네들이 길이가 길어서 그런가 봐. 우리 떼제베라고 말하는 KTX가 떼제베가 만든 건데 그게 더 넓죠. 우리나라는 아기자기하게 붙어 있는데, 그죠? 그런 것처럼 넓고, 심지어는 그 스튜어디스가 와가지고 그 뭐 먹을래 물어보지 않아요. 시작할 때 앞에서 막 뭐라 하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고 있다 손가락 가리키는 거 보면 뒤에 테이블이 비행기에 붙어 있어요. 거기에 먹을 거 올려놨으니까 먹고 싶으면 알아서 가지고 가라고 말한 거라는 걸 몸짓으로 알아요. 근데 대한민국 그 비행기에는 그런 게 안 붙어 있어요. 그 테이블 같은 게 벽에 다 고정되어 있고 그런 게. 그럼 어디에만 들어가 있는 거는 어디에 들어간 줄 알잖아. 그런 것들은 추적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건 직접 재료비, 그것만 만드는 사람들은 직접 농업비가 될 건데, 근데 그거 외에 나머지 나사라든지 볼트라든지 용접하시는 분은 대한항공 비행기 주문 들어와도 용접하다가 또 방금 에어프랑스 비행기 용접해야 되면 옆에 가서 용접하다가 다 왔다 갔다 할 거잖아요. 그리고 그 한 건물에서 한다면 그 건물 감가상각비나 아니면 빌린 임차료는 같이 다 쓸 건데, 이렇게 공통으로 들어간 거 우리가 제조간접비라고 한다 그랬죠. 근데 이 돈도 당연히 비행기 값에 넣어야 될 건데, 그럼 얘네들을 어떻게 분배시켜서 넣을 거냐라는 게 우리는 제일 문제가 되겠죠. 얘한테 들어간 추적 가능한 거는 걔한테만 보고하면 돼요. 그죠? 근데 추적이 불가능한 거를 어떻게 보고할 거냐라는 걸 우리는 제조 간접비 배부라고 하는데, 우리 개별 원가 계산의 제일 중요한 핵심 과제가 그래서 제조 간접비 배부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구절절히 적어 놓은 게 우리 교재에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인데, 자, 이 내용은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셔야 돼요.
지금 이것들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셔야 돼요. 지금 바로 이게 답이기 때문에 풀 문제가 있긴 한데 다른 걸 알아야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보기 한두 개 있어서 하고 나서 볼 건데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물어볼 거예요. 그럼 종합원가 계산은 원가 합계를 가지고 하는데 개별 원가 계산은 우리는 개별 작업별로 하나씩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작업 지시서라는 게 존재를 해요. 그래서 작업 지시서라는 말이 있으면 개별 원가 계산의 키워드가 될 거고, 자, 종합원가 계산은 공정별 종합원가 계산이라는 게 있어요. 자, 공정별 종합원가 계산 예를 들면, 자, 여러분들 자동차를 봤을 때 자동차 만드는 것 뉴스 같은 거 보면 나오죠. 그럼 만드는 것 보면 큰 크레인이 자동차 몸체를 잡아서 이렇게 옮기는 면서 뭐 한쪽에 작업 끝나면 버튼 누르면 다음으로 넘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뉴스 같은 데 나오죠. 그러면 한 군데는 여기는 본닛을 붙이고 있고 한 곳에는 앞유리만 붙이고 있고 그리고 뭐 여기에서는 타이어만 하고 있고, 자, 이렇게 있는 공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공정에도 본닛 붙일 때도 이런 수가 뭐 두세 명이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나사나 뭐 다른 것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그 두세 명도 1교대 2교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가격만 여기 다 합치는 거예요. 공정별로만. 또 앞유리 쪽에도 공정만, 그리고 타이어 공정도 공정만 이렇게 해놓고 나서 나중에 자, 우리가 차가 몇 대가 여기에 지나갔는지를 봐서, 자, 이렇게 지나갔으면 본닛에 들어간 전체 돈에다가 나누기 4, 얘는 나누기 3, 얘는 나누기 2 해서 그 단위당 금액을 합쳐버리는 방식으로 계산하는 게 여러분들 자동차의 원가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이걸 공정별 종합원가 계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동차는 개별 원가 계산이 아니고 종합 원가 계산인데, 주문 제작한다면 개별 원가 계산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자, 얘네들 키워드다라고 기억해 두시고 나중에 문제 보다 보면 얘네들이 등장을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중에 혹시 건설업 쪽에서 일하신 분 있으신가요? 시행사 말고 그건 건설업 아니라 그랬죠? 그건 G8이고. 건설업에 가면 얘를 많이 봐요. 작업 지시서 혹은 제조 지시서, 뭐 작업 원가표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제가 건설업 회사 가서 이거 처음 봤어요. 사실 그때 제가 대학교 때 공부했던 개별 원가 계산이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또 책 펴놓고 공부를 했죠. 거기 가면 얘가 나와 있어. 이 작업 지시서가 그 건설 아파트 만드는 데서 101동, 102동, 103동 있으면 하나씩. 근데 아파트마다 평형이 다르고 타입이 틀려요. 그죠? 집마다. 그럼 다 틀린데, 그럼 거기에만 들어가는 것들은 우리가 그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가 되니까 그거 설치하는 사람들은 옵션 있으면 그것만 설치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직접 원가가 되는데, 시멘트를 101동만 쓰려고 사오고 벽돌을 101동만 쓰려고 사오고 인부를 103동에만 쓰려고 인부 부르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통으로 들어가는 게 엄청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작업 지시서에 제조 간접비를 어떤 배부 기준 잡아놓으면 그거 몇 시간 했다, 아니면 이거 얼마 들어갔다, 그걸 쭉 써서 나중에 한 방에 계산을 하는 방식으로 되는 게 작업 지시서예요. 그래서 아마 건설업 쪽에 보신 분들은 아마 작업 지시서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럼 마지막 한 줄에 뭔가 기준 잡은 걸 가지고 시간을 막 쓰는 게 제조 간접비 배부하려고 기준을 써놓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개별 원가 계산부터 이제 하나씩 보면, 얘도 문제 나오고 얘도 문제 나와요. 얘 한 개로 나오는 게 아니고 얘도 나오고 얘도 나오는데, 근데 자, 개별 원가 계산을 먼저 보는데, 개별 원가 계산이 제조 간접비 배부라 그랬죠. 자, 그럼 이제 우리 교재를 159페이지로 가면, (159페이지에) 개별 원가 계산이 있네요. 자, 이 개별 원가 계산을 보려고 했더니
자, 다음 장 넘겨보시면 없죠. 이 책 왜 이렇게 성의가 없어? 그죠? 자, 여러분한테 우리 여기 이대우 씨 전화번호 알려드릴까요? 이 책을 이렇게 성의 없게 썼어. 자, 근데 이 사람이 성의 없게 쓴 게 아니고 책 쓴 사람마다의 스타일이에요. 어떤 스타일이냐면 지금 이 개별 원가 계산의 핵심 과제가 뭐라고 했죠? 제조간접비 배부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 제조간접비를 배부를 할 건데 이 제조간접비라는 표현을 저한테 제일 먼저 들은 게 원가 요소 이야기할 때 들었죠. 직접 재료비, 취준 노후비, 제조간접비 하면서 처음 들었잖아요. 그럼 이 요소별로 우리가 계산한다는 게 요소별 원가 계산이었는데, 그래서 이 저자는 이 내용을 140페이지에 넣어놨어요. 140페이지로 가시면 (140페이지에) 제조간접비 배부가 있죠. 그래서 이거 이쪽에다 집중해서 넣어두고 뒤에 안 넣는 사람이 있고 뒤쪽에 넣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스타일은 여기다 넣어둔 거예요. 그럼 이 제조간접비 계산하는 거에서 자, 일단 내용은 142페이지에 여기를 펴놓고 제가 또 우리 문제 풀기만을 위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설명드리는 건 개별 원가 계산이에요. 개별 원가 계산. 자, 그럼 개별 원가 계산은 먼저 우리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예정 혹은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이 있고 그리고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이 있어요. 예정 개별 원가 계산이라고도 하고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이라고도 해요. 둘 다 많이 써요. 둘 다를. 그래서 둘 다 생각하셔야 돼요. 같은 의미라고 이해하셔야 되고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이 있어요.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이 원래 원칙이에요.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은 실제 값으로 개별 원가 계산을 한다는 건데 근데 예정 개별 원가 계산이라는 애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실제 값이 늦게 나오거나 연말에 산정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 들어간 게. 그러면 우리는 지금 물건 가격의 원가를 알아야 이익을 붙여서 팔 건데 가격이 빨리 산정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예상을 해서 원가 계산을 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실제 값이 나오면 둘이 차이를 조정할 거예요. 그럼 뭘 조정할 거냐면 개별 원가 계산은 지금 제조 간접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제조 간접비를 구하는 제일 방법은 뭐냐면 제조 간접비 구하는 방법이 단기 총 제조 원가 빼기 직접 원가를 빼면 제조 간접비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이거 과거에 우리 썼던 거 보면 이거 여기에서 기본 원가 직접 원가 얘를 그냥 넘긴 거죠. 이거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분류하는 이유가 개별 원가 계산하는 곳에서 원가 3요소를 분류한 후에 추적 가능한 애들끼리 먼저 모으는 거예요. 얘 둘이를. 왜 얘 둘이를 모으냐면은 제조 간접비를 구하려고 모으는 거예요. 추적 가능한 거는 찾을 수 있잖아. 그럼 전체 들어간 돈에서 추적 가능한 걸 빼면 나머지는 전부 다 제조 간접비라고 할 수 있으니까 개별 원가 계산의 이론상 첫 작업은 직접 원가들을 찾아서 빼내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가 다 제조 간접비다. 그럼 이 제조 간접비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배부할 거냐를 또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시작이 지금 이걸 해서 제조 간접비를 구하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자, 글로 나오면 이해하셔야 돼요. 이렇게 공식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건?
개별 원가 계산의 첫 작업이 직접 원가를 우리가 찾는 거예요. 산정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얘 찾아서 빼내려고. 얘 빼내면 제조간접비가 되거든. 목적은 이건데 얘만 남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얘를 가지고 예정 개별 원가 계산,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인데 얘가 원칙이죠. 얘가 빨리 안 나올 때 이걸 하는 거지. 만약에 실제 값이 빨리 나오면 예정 개별 원가 계산을 할 필요가 있나요? 쓸데없는 짓이죠. 이게 안 나오니까 이거 한 거랬잖아. 그래서 실제 개별 원가 계산보다 예정 개별 원가 계산을 늦게 한다라고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실제 값이 안 나오니까 얘를 미리 했다가 뒤늦게 나오면 차이 조정하는 거고. 많이 예상할 수도 있고 딱 맞을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잖아. 그럼 이제 실제 값이 안 나오니까 자, 얘를 계산하는데, 자, 얘를 계산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하는 작업이 예정 배부율이라는 걸 계산할 거예요. 자, 또 이제 배부율이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이 율이라고 하면 율자를 싫어하더라고요. 제 동생 이름이 율이라서 율이라 불렀는데, 자, 참고인데, 자, 인지해 두시면 좋아요. 자, 배부율이라는 건 여러분은 단위당 원가의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런 순간 조금 쉬울 것 같지 않나요? 배부율은 단위당 원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얘를 가지고 볼게요. 자, 아파트를 건설을 하고 있어요. 세 동을 하는데, 그러면 작업 지시서가 샵 101번이 있고 샵 102번, 샵 103번 이렇게 세 동을 짓고 있는데, 자, 여기에 들어간 총 제조 간접비가 1000만원이다라고 볼게요. 이 101동, 102동, 103동에 다 들어간, 전부 다 들어간 제조 간접비가 1000만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1000만원을 101동, 102동, 103동에 나눠서 넣어야 되는데 어떻게, 무슨 기준으로 나눌 거냐는 거예요. 그걸 이제 배부 기준이 생기게 되는데, 자, 이 배부 기준은 여러분들이 정하는 건 아니에요. 시험에서 줄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직접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제조 간접비가 비례적으로 많이 들어가더라. 이 기준으로 하면 좋겠다. 그럼 금액으로 하는 걸 가액법이라고 하는 거고, 인부들이 일을 많이 하니까 여기에 제조 간접비가 많이 들어가더라. 그런 걸 시간으로 그럼 비례적으로 움직이더라. 그래서 시간 잡는 게 시간법인 거고, 우리가 여기에 뭔가를 작업을 하는 횟수에 따라서 아니면 뭐 들어가는 개수에 따라서 우리가 얘가 비례적으로 제조 간접비가 많이 들어가고 작게 들어가고가 비례적으로 움직이더라. 그걸 우리는 수량법이라고 해요. 자, 근데 우리 책에 방금 제가 말한 거 중요 안 해요. 근데 쓸데없이 가액법, 돈으로 하는 거 기준을, 우리 책 다음 페이지 시간법, 그 다음 페이지 수량법, 열심히 책에 써놓지만 열심히 읽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 때는, 시험에 우리 여러분 공부하실 때는 별로 중요 안 해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배부 기준을 금액으로 잡으면 가액법, 배부 기준을 시간으로 잡으면 시간법, 수량으로 잡으면 수량법, 끝이에요. 그 중요한 이걸 이만큼 적어놓고 중요하지 않는 걸 너무 많이 적어놨어. 지금 얘 가지고 지금 이번 시간 전부 다 하고 다음 시간도 할 거예요. 자, 그럼 자, 보시면, 자, 배부 기준을 봤더니 인부들이 일하는 시간을 가지고 해서 인부가 일 많이 하니까 제조 간접비가 많이 들어가고 인부가 일 작게 한 곳에 제조 간접비가 작게 들어가더라. 이런 합리적인 배부 기준을 잡으면 이걸 이제 노동 시간 기준으로 한다고 볼게요. 그럼 이 노동 시간 잡은 걸 우리는 이제 기준 잡은 걸 이걸 우리는 조업도라고 표현하죠. 그럼 조업도를 노동 시간으로 잡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먼저 총 배부 기준, 이걸 다른 말로 총 조업도라고 하는데, 자, 총 노동 시간을 봤더니
만 시간을 일한 거예요. 인부가 하루에 8시간 일했는데 10명이 하루 일했으면 80시간 이렇게 계산해 봤더니 총 만 시간 일했다는 거예요. 총 제조 간접비가 1000만 원인데 그러면 노동시간 1시간당 제조 간접비는 얼마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평균. 총 만 노동시간에 1000만 원 나온다 그러면 노동시간 1시간에 제조 간접비는 얼마 들어간다는 말이 나오죠. 1000원. 아, 맞죠? 1000원. 방수현 씨 입이 만원 같아 보여. 나 사수 잘못한 줄 알았어. 만원 했지. 1000원이라 했어? 만원 같아서 내가 나 1000원 하다가 내가 잘못 봤나 하고 다시 봤어. 비대면 하면서 여러분들 입모양 보고 느끼는 이 기술이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시간당 1000원씩 들어가니까 만 시간 일해서 1000만 원 된다. 이렇게 기준을 잡는 거예요. 이게 지금 봤을 때 시간당 얼마 이렇게 말했죠. 1시간당 1000원이다. 이게 배부율인 거예요. 이게 배부율. 우리 원가 행태 따른 분류할 때 단위당 원가가 200원으로 제가 밀가루 이야기했죠. 그죠? 그래서 1단위가 200원이잖아. 그럼 거기에다가 짜장면 100그릇 만들면 2만원 나온다. 그래서 배부율인 단위당 원가 200원을 곱하는 거예요. 개수에다가. 한 개당 얼마를. 그런 원리다라고. 그걸 배부율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단위당 원가를. 자, 그럼 이걸 왜 구하냐면,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럼 우리는 배부 기준을 아파트 샵 101동, 102동, 103동에 얼마만큼의 시간이 들어간, 배부 기준이 들어갔는지만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인부가 몇 시간 했는지. 봤더니 여기는 3000시간을 인부가 일했고, 여기는 예를 들어서 5000시간을 인부가 일했고, 여기는 2000시간의 인부가 일을 했다면, 그럼 여기에다가 우리는 배부 기준인 1000원을 곱해서 여기에다가 똑같이 1000원을 곱해서 얘는 300만원, 얘는 500만원, 얘는 200만원 이렇게 분배를 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여러분들 봤을 때 얘가 배부 기준이라고 하면 3000, 5000, 2000 쓴 게 배부 기준이면 1000만원을 3대 5대2 제가 앞에 많이 이야기하고 있던 이 비율로 안분하면 되지 굳이 배부율을 구할 필요가 있나요? 저 지금까지 안분할 때에 3대 5대2면 다 합치면 10, 10분의 3, 10분의 5, 10분의 2 이런 식으로 안분하면 되지. 그럼 이거면 나오잖아. 1000만원을. 그죠? 그럼 배부율을 구할 필요가 없죠. 없는데 자, 만약에 저도 전부 다 이렇게 모든 공정을 다 알려주면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할 건데 만약에 문제에서 다른 건 안 알려주고 자, 샵 101번에 노동시간이 3000시간이다. 그럼 제조 간접비는 얼마 배부됐냐라고 하면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 얘가 이렇게 없으면. 얘가 없으면 알 수가 없죠. 위에 다른 거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근데 시험에서 이것만 준다는 거예요. 전체가 얼마 들어갔는데 그 중에 얘는 배부 기준 중에 이만큼 썼다. 그럼 이 비율만큼 들어가기 위해서 배부율을 곱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배부 기준, 배부율인 1000원을 곱하면 샵 101번은 300만원이 제조 간접비가 배부됐거나 이렇게 계산하려고 배부율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럼 왜 배부율을 구하는지 이해가시죠? 자, 그럼 자, 우리 다시 와서 그럼 이 배부율 구하는 공식은 그럼 예상치 가지고 하는 거죠. 아직 실제값을 모르니까. 예정 개별원가 계산은 그럼 예정 총 제조 간접비 나누기
예정 총 조업도로 나눈다는 이야기예요. 예정 총 제조 간접비 나누기 예정 총 조업도로 나눠줄 거예요. 이런 이야기예요. 방금 제가 1000만원의 총 제조 간접비가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런데 기준을 노동시간 잡았으면 전체 노동시간이 얼마냐, 전체 제조 간접비를 전체 기준으로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럼 얘는 10,000시간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는 예정 배부율은 얘는 시간당 1,000원이다 라고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모르기 때문에 예정치를 가지고 예정 배부율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시간당이니까 그러면 이제 예정 배부액을 구하게 될 건데, 그럼 이 예정 배부액을 실제 조업도의 예정 배부율을 곱해주게 될 거예요. 실제 조업도라는 건 그럼 이곳에 실제적으로 얼마만큼 사용되었는지, 그럼 방금 이야기했던 그럼 샵 101번의 노동시간이 자, 얼마 들어갔는지 봤을 때 3,000시간이 실제 들어갔다고 하면, 그럼 우리는 1시간당 1,000원이 들어갔을 거라고 예상을 해뒀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예정 배부액은 300만원이 나오도록 한다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럼 작업공정 샵 101번에는 제조간접비가 300만원 들어갔을 거다. 그럼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에 이 제조간접비 합치면 이 건물에 들어간 단기총 제조 원가는 얼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하는 게 예정 개별 원가 계산이에요. 자, 그럼 이제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을 보면, 자,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은 실제 값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배부율은 구할 때 실제 총 제조 간접비 발생액의 실제 총 조업도로 나눠주게 될 거고, 자, 그럼 우리는 실제 배부액이 나오는데 이때는 실제 조업도에 곱하기 실제 배부율을 구하게 될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 공식 4개 있죠? 이 공식 4개 여러분들 일단 외우셔야 돼요. 외우는데 여기를 더 외워야 되는데, 이거 외우시면서 뭘 정확하게 인지해야 되냐면, 예정이든 실제든 배부액 구할 때는 실제 조업도 쓴다는 거예요. 자, 근데 외우는 게 아니고 숙지하세요. 그냥 외울 정도는 아니에요. 시험에 보기 1, 2, 3, 4번 해가지고 나와요. 여기 예정 조업도 적어서. 그리고 회계 읽으면 그렇게 또 많이 물어보고, 세무 읽으면 계속 예정 조업도와 실제 조업도를 2개를 줄 거예요. 계속 여러분들 예정에는 예정 곱하기 만들라고. 그 함정이 빠지면 안 돼요. 예정 배부액 구할 때도 실제 조업도 곱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정할 때도 실제를 곱할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 우리한테 중요하게 다가올 게, 자,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두 가지를 가지고 볼 건데, 자, 이거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자, 우리 쉬었다가, 자, 지금 하는 거 계산도 할 거고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거니까 우리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 하는 거 있죠? 이 두 가지만, 그러니까 이번 시간 아니고 지금 3교시 4교시 거 이거 알면 우리 첫날에 한 거 가지고 한두 문제 풀었죠? 오늘 한 거 가지고 2문제 풀어요. 지금 이 다음 3교시 4교시 가지고 2문제 푸는 거니까, 그럼 내가 원가위에 전부 다 맞추고 싶지만 그 아니라도 한두 개만 틀리고 싶다면, 예를 들어 한 개만 틀리고 싶다면 이번 시간 거 들어서 2개 중에
한 개는 최소한. 근데 두 개 다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어요. 문제 풀다 보면 느낌이 와요. 그 다음 시간에 약간 더 쉬우니까. 근데 자, 지금 하는 건 알면 쉽게 풀고 모르면 손도 못 대는 거기 때문에 정신을 맑게 하고 와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 컨디션 넓게 해서 이 다음 시간 하도록 할게요. 쉬었답시다.